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베이 TV 9월 4일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삼성전기 한번 봅시다. 최근에 삼성전기가 진짜 밑에 깔려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어서 늪속에 빠진 친구들이 참 많은데 저에게 삼성전기를 한번 봐달라 이렇게 요청한 친구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이번 주 첫 번째는 삼성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팔아야 하나 지속 보유해야 하나 참 계륵과 같은 종목이 삼성전기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도체가 꿈틀꿈틀하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한 주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우리가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지금은 13만 9,200원 뭐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네, 전고점인 가장 긍점인 15만 5천 원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 박스권을 모든 종목들이 거의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뚫고 가는데 동사만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은 정말 지겨울 정도로 뭐 테러블하죠. 네, 시총은 10조까지 이제 빠져 10.3조. 네, 10조하고 깨질까 말까 한 정도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ACD도 이제 바닥을 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거의 다 바닥은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 1번 가격적 매력은 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죠. 외국인들 팔고 국내 기관 할 것 없이 모든 매도.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대량의 거래가 좀 수반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씨앗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량의 거래는 아니죠. 소량의 거래가 플러스로 났는데 이게 과연 반등의 신호와 씨앗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이번 주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블하다. 이게 오히려 바닥 징후이다.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잔고를 한번 봅시다. 38만 주, 37만 주 정도 갔던 게 63만 주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 결국 동사는 공매도를 얻어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매도를 얻어맞는 이유는 하나죠.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여전히 3분기에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길한 그러한 예상과 분석 자료들이 동사를 공매도로 몰고 가는 원인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2019년인가요? 우리 삼성전기가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보면 결국 중국의 반도체, 중국에서 핸드폰이 팔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라간정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라간정밀을 외국인들이 먼저 매도를 쳐서 박살을 냈고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2차전 핸드폰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삼성전기라는 거죠. 중국의 본토에 들어가서 오포나 비버나 샤오미밖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또 팔 수 없는 상황, 공매도를 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락시 해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삼성전기를 지속적으로 파는 모습이 그때 나타났었는데 2019년과 좀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아. 결국 중국에 핸드폰이 팔리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한 그 프락시 해지로 삼성전기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갖다 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의 핸드폰 비즈니스와 핸드폰의 사이클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 외국인들 눈에는 삼성전기이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이런 좀 불합리한 불공정한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저는 목표 가격을 15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2023년 3분기 영업이익 2,300억 정도 QOQ로 12.4%로 종전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일단 최근에 동사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동사만 이렇게 IT 반도체에서 동사만 이렇게 부족한 게 아니죠. 예상치를 하회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동사만의 역할은 아닌데 동사가 유독 많이 두들겨 맞는 것은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가장 큰 게 아닌가. 네, 두드러지고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것 같다. 두 번째, MLCC 고부가 비중 증가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은 좀 기대가 된다. 향후에 그렇다는 거죠. 꼭 바닥으로 나락으로 가는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YY로 40%나 증가할 것이다. 특히 전장향 자동차 관련 매출 확대가
그 다음에 다양한 동사의 제품들의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관련 부품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024년에는 동사 영업이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반영이 거의 안 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선반영이 되게 나타난다면 동사는 충분히 15만 원까지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일단 15만 원까지 무조건 견뎌야 된다. 한 번은 15만 원을 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견디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어떤 매력이 있는가, 뭐 MLCC가 어떠니 뭐 이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제가 보는 것은 HBM 쪽으로 진격이 가능하다. MLCC 주도 실적 개선 추세는 변함이 없지만 IT 세트 회복 제한에 따른 실적 개선 강도는 미흡하다. 그렇죠? 네. 중국, 한국 전부 핸드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MLCC는 선제적 재고 조정 이후 고객사들 실수에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완만하게나마 가동률과 수익성이 개선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뭐 크게 만족스럽지 없지만은 거의 바닥에 온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LCC, 카메라 모듈, FC, BJ 모두 전장용 성과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동사의 핵심은 전장용과 HBM이다. FC, BJ는 서버용을 넘어서 AI, GPU 등으로 고도화 추진이 계획되고 있다. HBM으로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죠. 자, 동사의 MLCC의 모습인데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영업이익률도 뭐 그렇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6%를 넘어가서 6%와 7% 사이 때 이렇게 뭐 빠지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닥은 친 것 같다. MLCC 가격도 바닥을 쳤고 카메라 모듈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는 모습은 확실히 눈에 보인다. 이것만 가지고는 동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뭔가 HBM 관련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있느냐를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FC BGA는 서버용 및 AI GPU 중심 고도화 과정. FC BGA는 올해 PC 수요 약세로 고전하고 있지만 AI 붐을 계기로 내년부터 재차 성장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 서버용 FC BGA 5년인데 내년에 당장 서버용 매출이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얼마나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죠. 베트남 공장을 계기로 서버용, 네트워크용 하이엔드 고객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CSP들과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 관심이 집중된 엔비디아양 AI GPU는 TSMC의 코어스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터포저를 부착한 FC BGA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인터포저를 부착한 FC BGA 비즈니스, 향후 AI GPU 수요가 늘어날 과정에서 동사의 시장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HBM의 기본 가닥이죠. 자, 한번 봅시다. 밑에는 메인 보드를 먼저 깔죠. 메인 보드인데 이것은 이수페타시스가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동사가 만든 것이 PCB 기판을 여기다 깐 이게 PCB 기판이죠. 이 PCB 기판과 여기에 있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라는 기판이 있는데 이 기판을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 이게 일본의 이비덴이 글로벌 1위라는 거죠. 지금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아마 TSMC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삼성전기가 삼성의 HBM3를 지금 엔비디아에게 납품이 결정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FC BGM과 실리콘 인터포저라든지 다 RDL 인터포저 뭐 이러한 다양한 인터포저를 붙여서 만든 기판을 곧 삼성전기가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향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 오더가 들어간다면 올해만 해도 20%의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사의 핵심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TSMC가 만든 코어스 패키지 구조인데 밑에 메인 보드가 있고 PCB 기판이 있고
인터포저 기판이 있죠. 이 인터포저 기판 위에 메모리, 여기 HBM DRAM이 있고 여기에 CPU나 GPU를 붙여서 만드는 건데 이 인터포저와 이 PCB 기판을 하나로 붙여서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 이게 동사의 미래 먹거리다. HBM3의 동사의 PCB 기판이 FCBJ 기판이 확실히 납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현재 엔비디아에는 AI GPU용 FCBJ에는 엔비디아에 지금 나가는 것은 일본의 이비덴이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글로벌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AI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 AI GPU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FCBJ 공급도 늘어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현재 기술력 순위를 감안하면 유미크론과 삼성전기 등이 이비덴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비덴은 기후현 오노 사업장의 FCBJ 생산 능력을 달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경제안복 처치법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정도로 지금 아주 엔비디아 향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향으로는 삼성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삼성전기는 게임 콘솔용 GPU용 FCBJ를 공급한 바 있다. 비슷한 그러한 과거 공급 역사가 있습니다. 서버용 FCBJ를 중심으로 사업 고도가 진행되고 있고 AI GPU 시장 진출을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서버용 제품이 GPU 제품보다도 대면적이고 고다층이다. 즉 가격이 높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나노 이하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AI 칩 수주를 확대한다면 삼성전기 수혜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HBM의 이 구조를 딱 붙여놓고 관련 기업들을 쭉 보는데 특히 FCBJ 기판하고 실리콘 인터포저라는데 알들 인터포저, LSI 인터포저를 붙여서 공급을 하는 이 과정, 여기에 일본 이비덴 다음으로 유미크론과 이비덴 다음으로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관련인데 대덕전자가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는 구조죠.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모습을 꼭 기억을 하시고 HBM의 수혜주의다. 그 가능성이 시장에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15만 원까지 버텨라.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스, 이건 이제 TSMC가 HBM을 이렇게 실장하고 전체적으로 패키징하는 그런 기술이 코스인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코스 S가 있고, 코스 L이 있고, 코스 R이 있다. 즉 여기에 사용되는 이 인터포저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느냐, 속된표는 구리로 되어 있느냐, LSI로 되어 있느냐. 이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회로 기판을 막 새기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설계를 해야만 여기에 있는,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에 있는 D램과 여기에 있는 비메모리를 하나로 실장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판이 바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기판과 인터포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이 인터포저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하고 일반적으로 유기 인터포저가 있는데 특징들은 이렇게 돼 있다. 실리콘 인터포저가 가장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싼 거 RDL, 즉 유기물 인터포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한번 봅시다. 2023년은 동사의 영업 매출액을 보면은 8.5조, 8.5조죠. 그 다음에 내년은 9.7조까지 올라간 24년이 참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는 8천억 정도이고 내년엔 다시 네 자리인 1조 1천억까지 늘어나는 모습. 한번 보면 어느 쪽이 이득이 많이 늘어나느냐. 한번은 결국은 패키지 기판이죠. 네, 패키지 솔루션 FCBJ 이쪽에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나. 7,500억에서 8,100억까지. 네, BJ 기판이 특히 FCBJ, BJ 기판이 쪽에서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MLCC는 한번 봅시다.
겨우 뭐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이제 주는 정도, 네, 마이너스 6.6에서 0% 정도로 주는 모습. 그래서 내년에는 FCBJ가 올라가고 MLCC가 손실을 줄인다면 동사는 내년에 1조 1천억까지 충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성 품목인 파워 인덕터, 동사도 파워 인덕터를 하죠. 방막형 제품을 나왔어요. 북미 고객사는 애플 위주로 성과를 기대를 해보는 작은 부분이지만은 또 새로운 먹거리도 장착을 하고 있다. 동사는 15만 원까지 한번 견디자. 이게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매일매일 관심 종목, 투자를 뭘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와서 한번 쑥 둘러보시고 스테이에서 머물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유료 가격의 카페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기를 한번 봤습니다. 13만 원대인데 2023년은 23년보다 나쁘지 않다. HBM의 확실한 관련주이고 삼성의 엔비디아향 HBM3 오더 제공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15만 원까지 꼭 견뎌보는 그러한 뚝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추경 매수는 일단 비춥니다. 물려있는 분들에게만 강추하는 거죠. 견뎌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